이어서 다음 순서는 레플리케이트와 탤런트를 활용한 데이터 패브릭, 메시 구현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표에는 메가존 클라우드 신조환 그룹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그룹장 신조환입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마이크. 예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좀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소속은 메가존 클라우드고요. 그 메가존 클라우드 내에 AIN 데이터 분석센터의 그룹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 좀 떨리네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소개해드린 우선순위 세 번째 있는 데이터 패브릭, 그 패브릭에 대한 구현 방안을 탤런트와 그리고 뒤에 이제 레플리케이트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이제 소개받았을 때 걱정이 패브릭, 메시 모두 좀 생경한 단어들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도 한 10% 정도는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실제로는 잘 힘들다. 그런 내용에 관련된 내용과요. 그러면은 과연 회사에서는, 우리 기업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가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조금만 보셨던 데모 중에 탤런트 패브릭에 대한 화면 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신 화면입니다. 데이터 분석 필요하고요. 전체 다 제공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포커스할 부분은 데이터들을 외부로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들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찾고 활용하기 위한 왼쪽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저런 내용들이 모든 툴을 쓰면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문화적,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보셨죠? 대시보드, 클릭 뷰, 클릭 센스를 사용하면 상당히 좀 이쁜 걸 만들 수 있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종 대시보드 BI 툴을 사용한다면은 멋있는 차트와 글과 그리고 그림으로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정 및 설비, 담당자들이나 관리된 이해관계자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상당히 좀 쉬운 일이 되지만요. 왼쪽처럼 보건, 안전, 환경.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프로젝트 했던 곳인데 조 한 장의 장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팀들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이제 ESG와 이제 보건, 안전, 환경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받아서 화면에 보이기까지 그 데이터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이터 생태계에서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음 템플릿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받은 데이터에서 텍스트로 된 데이터 중에 잘못된 내용들, 코드에 없는 내용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과정.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품질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실제로 저기 보이기까지 모든 수작업들이 우리 노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작업들이 보이고 한 이후에 실제로 저 대시보드가 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IoT 데이터도 지금 한참 각광받으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IoT 데이터 수집하고 하는 최신 기술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고객사 분들하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컨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결정을 낼 때 어떤 환경에서 사고인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넘어졌는지를 판별할 때 저 모든 작업장에
언제 누가 작업이 시작되고 작업 투입은 누가 되고 저때 당시 저기 온도는 누구고 실제 작업 공정이 온도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컨텍스트 정보가 없으면 실제 데이터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를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이 데이터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이라서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뒤에 데이터 패브릭 얘기하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여기서의 저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DP 고객 360도 보고자 하지만 너무 많은 통합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힘들어지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힘들어져서 컴포저블 CDP. 조금씩 만들어가자. 그리고 제너러티브 저희 생성형 AI 때는 그동안 분석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계속 이 데이터 생태계가 확장해 나가면서 그동안에 계속 우리들이 줄기차게 80년대부터 DW가 만들어졌고요. 그때는 탑다운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만들고 거버넌스도 확실한 체계에서 이제 진행해 나가고 참 잘 진행됐지만요. 이 생태계가 늘어나면서 이해 당사자도 늘어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도 처음에는 이제 통합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관리를 시작했다가 이제 은행 같으면 리스크 팀에서는 또 별도 하나의 또 섬이 되고 이제 독립적인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 내에서 이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키텍처적으로는 레이크, 있는 없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다 모아주세요 해서 레이크까지 왔는데요. 그 이 부분에서는 이제 활용 측면에서 이제 패브릭이 나오게 됩니다. 모은 데이터는 프레시성이 떨어져서 원천에서 바로 보고 싶어요. 일단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한데 컨택하고 모으기까지 시간이 2주, 3주 걸리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DW 데이터 레이크는 알지만 나오게 된 게 한 10년 전부터 하나의 가상 레이어에서 회사 내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패브릭이 만들어집니다. 이 데이터 패브릭은 저 패브릭 시스템에 들어가면 회사 내에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목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권한도 그 패브릭 내에서 테이블 레벨로 권한을 주게 되고요. 그 데이터 권한을 주거나 갖고 있는 그 거버넌스도 중앙에서 이제 잡고 가는 체계의 이제 철학을 가진 아키텍처입니다. 상당히 좀 기술지향적이고요. 그러니까 회사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스터 데이터, 원천 데이터, 심지어는 이제 운영계 데이터까지 직접 볼 수 있도록, 저기만 들어오면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이후 이 관리가 이전의 데이터 도메인이 상당히 작은 경우에는 특정 조직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데이터 거버넌스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데이터를 주대로 따라서 쓰세요. 그 다음부터가 진행이 안 돼서 조금적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발생 부서가 데이터를 전달해 드리고 데이터에 대한 오류 내용은 직접 받으시고, 약간 이제 데이터 플랫폼 팀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데이터 플랫폼 팀들은 이제 아예 데이터를 안 보세요. 실제 그 데이터는 현업들이 다 처리하시고요. 저희들은 데이터를 이동하는 통로만 제공할 뿐입니다. 데이터 오너십은 실제로 발생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고요. 요청받으면 주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공공 데이터 포털처럼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테이블 레벨로 돌아가지 않는, 순전한 이제 제품처럼 싸서 이런 데이터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드릴게요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존에 저희가 모놀리틱에서 각종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동할 때 상당히 많은 그게 되겠어 그랬지만, 이 데이터 메시는 테이블 레벨에서 데이터가 돌아다니던 것이 이제 데이터도 프로덕트이고 프로덕트 스펙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API 레벨로 돌아다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종 이제 보여드렸던 모든 제품 데모에서도
다 이제 API라는 단어가 나온 걸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탤런트 패블릭에서 말하는 그 패블릭의 기본은 중앙 통제이며 각종 모든 데이터를 그 패브릭에 통해서 권한 제어하는 것이지만 제가 감히 이제 제목에 메시라고 적었던 이유는 제품일의 패브릭이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는 한 가지 모든 데이터들을 모두 한 부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툴은 한 가지를 사용하지만 각자의 도메인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정제해서 좋은 품질 있는 데이터를 주는 체계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를 바라보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 뒤에 한 6장에서 7장은 탤런트의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탤런트 데이터 패브릭은 데이터 패브릭 전체 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 기업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레파지토리에 접근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있고 데이터가 인제스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사용자까지의 그 데이터 흐름에 있어서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엔드투엔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기능들이 이제 독단적으로 떨어진 기능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서 같이 통합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탤런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클라우드로 이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데이터 생태계에 대해서 모르시지만 들어오면 이제 런, 와치 비디오, 각종 뭐 간단한 설명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고요. 구체적인 기능을 보면 조금 전에 데모에서 보신 데이터 인벤토리, 모든 목록들 그리고 실제 프로덕으로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간단한 데이터 조치하는 법, 그리고 데이터 스튜어십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지라 티켓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가장 데이터 품질이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인벤토리입니다. 데이터 품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기업에서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툴 따로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툴을 따로 사서 또 계속 어떤 품질 규칙을 집어넣고 계속 많은 그것만을 위한 전담 부서들이 있는데요. 탤런트 패브릭은 데이터에 등록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실제로 값들이 코드값에 들어있는 값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많이 가지고 갔냐 활용도 그리고 빈 값이 없는지에 대한 컴플리니스 그리고 각종 문서 설명들이 잘 들어가 있는가 설명들 태그들이 달려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품질 지표를 일단 기본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요. 실제로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개별 데이터 셋별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품질이 낮은 데이터는 어떤 실제 샘플과 그 예시를 보여주면서 데이터 전처리 사용자가 우리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조치 룰을 적용하는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기능까지 바로 연계해 줍니다. 이제 한 레벨 더 들어가면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전체 등록된 목록에 대한 데이터셋과 이제 품질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있는데 빠뜨렸네요. 예, 품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각각 품질들은 이제 데이터 관리자나 도메인 오너십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 모든 사용자들 등록된 데서 여기서 이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요.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요 밑에 보이는 부분은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용권을 부여한 후에 API로 오픈을 하고 이 열린 API를 클릭 센스에서 각종 테이블로 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승인을 받은 API 엔드포인트로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권한을 엔드포인트 그 API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커넥티비티는 전체 왼쪽에 각종 모든 RDBMS와 이제 Azure, AWS, 구글 모든 이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인벤토리에 등록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에 제약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에 등록된 내용의 데이터 품질이 낮아지는 부분들은 각각 샘플을 확인하고 저 샘플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일괄적으로 채울 것인가, 지울 것인가, 또 고객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프리디파인된 각종 규칙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기 있는 규칙들을 보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규칙이 많아서 좀 교육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디라 티켓을 만들고 할 때 별도의 지라 티켓이 아니라 내부 내에서 데이터 내용들을 보면서 티켓을 생성을 하고, 티켓 생성된 부분은 서로 이 관련자들에게 티켓을 주고 수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엑셀로 데이터 수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내에서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면서 데이터 품질을 올리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연을 보여드린 그 탤런트 스튜디오 같이 큰 기능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조금의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으로 되지 않는 내용들은 이 내부에서 파이프라인 디자인으로 수정을 하고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그 최종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클릭 레플리케이트는 최종 원천 DB에 붙을 때 그 원천 DB의 부하 방지를 위해서 복제를 하는데 사용되고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소스와 다양한 타겟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패브릭을 구현함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쿠키 영상처럼 보여드리면은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도 서로 권한을 주고 받고 내리고 금액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너무 데이터에만 포커스되어 있다면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 저희 센터는 EC2 그리고 세이지메이커를 위한 각종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도 권한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클릭, 탤런트, 메가전 클라우드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